자, 24페이지에 곱셈 공식의 변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곱셈 공식 한번 볼까요?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2ab가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도 마찬가지죠.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가 됩니다. 얘는 곱셈 공식이라고 부르는 거고, 얘를 변형하게 되면, 변형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합과 제곱의 합과 곱이 있는데, 곱이 있을 때 요 제곱의 합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변형이라고 부릅니다. 제곱의 합. 제곱의 합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이렇게 얘를 합을 통해서 구하는 방법, 차를 통해서 구하는 방법.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것은 이렇게 합을 통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주어진 조건이 합이 있으면 이렇게 합을 통해서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는 차를 통해서 구할 수 있거든요. a-b의 제곱 플러스 2ab 이렇게 하게 되면 마이너스 2ab가 플러스 2ab로 사라지죠. 플러스 2ab가 마이너스 2ab로 사라진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변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합과 차의 관계가 또 있죠. 어떤 거냐면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제곱하고, 자 여기서 이제 합과 차의 관계는 여기서 변형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어떻게 하냐면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것은 이 a 마이너스 b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4ab 하면 되겠죠. 뭐냐면 a의 제곱 b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ab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2ab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ab에다가 플러스 4ab를 하게 되면 플러스 2ab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2가 나오려면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4를 하게 되면 플러스 2가 된다. 마찬가지로 바꿔서 해도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ab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a의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a 제곱 b제곱, a 제곱 b제곱 똑같은데 마이너스 2ab고 여기는 플러스 2ab단 말이야. 그러면 플러스 2ab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4ab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2ab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합과 차의 관계는 이렇게 제곱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제곱으로 이어졌다. 그러니까 차를 통해서 합을 구하는 방법, 합을 통해서 차를 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게 있죠. 우리가 두 수의 곱이 1인 케이스.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이라는 것은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 이거 전개하는 겁니다. 플러스 2ab 할 때 ab, x 곱하기 x분의 1은 1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또 곱셈 공식에서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이라는 것은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2ab 이렇게 되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제곱의 합을 구하는 방법론이 곱셈 공식의 변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분의 1이라는 것은 내가 얘를 합을 통해서 구할 수도 있고 차를 통해서 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합을 통해서 구하게 되면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에서 2를 빼게 되면 얘가 나오겠죠. 가운데 것을 빼주면 요거 이 플러스 1을 사라지게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얘는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에서 플러스 1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제곱의 합을 구하는 방법론은 역시 합과 차로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AB가 1인 케이스죠. AB가 1, 곱이 1이기 때문에 여기는 곱은 없습니다. 합 하나만으로도 제곱의 합을 구할 수 있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합과 차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내가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이라는 것은 차를 통해서 구할 수도 있죠. 자, 요거 제곱에서 플러스 4ab가 1이니까 4를 하면 되는 거죠. 여기 x제곱 x제곱분의 1, x제곱 x제곱분의 1은 똑같은데 플러스 2단 말이야.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4를 해야 플러스 2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이라는 것은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4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제곱합을 곱셈 공식의 변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내용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이걸 꼭 숙지하도록 하고요. 이제 추가된 고등학교 공식은 뭐냐면 요런 게 있죠. 우리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라는 것은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가 있는 거죠. 이렇게 뭐 이거 마이너스 2로 묶어볼까요? 자, 마이너스 2로 묶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마이너스 2로 묶어보면 마이너스 2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된 겁니다. 내가 역시 이 제곱합을 구하는 것을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 부른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제곱이라는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 제곱이라는 것은 얘에서 얘 넘어가면 되겠죠.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거 플러스입니다.
플러스인데 넘어가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 ab bc ca가 된다는 겁니다. 이 세 수의 제곱의 합을 구하려면 세 수의 합과 두 수의 곱의 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수의 곱의 합이 필요하다. 두 수의 곱의 합이 필요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곱의 합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걸 구하려면 합과 제곱의 합. 등장인물이 세 명이죠. 제곱의 합, 두 수의 곱의 합. 곱의 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3차에서 우리가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라는 것은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플러스 3ab, a 플러스 b가 이렇게 전개되는 거죠. 요것을 구하는 방법을 우리 또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고 부르거든요. 요거를 구하는 방법은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은 a 플러스 b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가 되겠습니다. 자, 얘를 구하는 방법은, 자, 어제는 다 플러스였는데 이 3ab가 건너왔기 때문에 3만 부호가 마이너스로 되는 겁니다. 어제 플러스였는데 전부 다 곱셈 공식을 전개하게 되면 우리 전부 다 플러스였거든요. 플러스였는데 3이 건너왔기 때문에 3만 부호가 반대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라는 것은 미안합니다. 이거 다시 한번 전개하고 또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을 전개해 볼까요? a의 세제곱 마이너스 4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a 마이너스 b죠. 자, 얘를 전개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얘를 전개하면 이렇게 되는데 얘를 구하는 것을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라는 것은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 플러스 3ab, a 마이너스 b가 됩니다. 우리가 원래 마이너스는 계속 마이너스였는데 얘를 구하려면 이 3만 건너가면 되기 때문에 3 앞에 부호만 플러스로 바뀌고 둘 다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전부 다 마이너스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곱셈 변형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요 두수의 곱이 1인 케이스와 똑같은 거죠. 우리가 x 플러스 x분의 1의 세제곱을 전개하게 되면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세제곱분의 1 더하기 3ab가 1이에요. 1이고 x 플러스 x분의 1이 됩니다. 얘를 구하는 방법은 또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고 부릅니다. x 세제곱 더하기 x 세제곱분의 1이라는 것은 x 더하기 x분의 1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 x 플러스 x분의 1 이게 곱셈 공식의 변형이 되겠습니다. 그럼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가 뭐냐면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세제곱이라는 것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세제곱분의 1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x분의 1인데 자, 얘를 구하는 것을 우리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부른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세제곱분의 1이라는 것은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세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x분의 1이 된다. 이게 3만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죠. 3만 부호가 반대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차를 봤죠. 그 다음에 가장 긴 곱셈 공식은 우리가 a 플러스 b 플러스 c 그 다음에 ab 미안합니다.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라는 것은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인데 자, 얘를 구하는 것을 곱셈 공식 변형이라고 부르거든요. 얘만 넘기면 되는 건데 굳이 얘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 식 써놓고 얘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얘를 넘겨서 알았죠? 굳이 여기까지는 외울 필요 없고요. 여기까지는 완전 숙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좀 됐나요? 여기까지 좀 확실하게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냐면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 제곱의 합을 구하는 방법은 합과 차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다. 합이면 마이너스, 차면 플러스. 그 다음에 합과 차의 방법은 합을 구하려면 차를 통해서 구해야 돼. 이거 플러스가 된다. 마이너스가 된다. 그 다음에 요거는 뒤에 곱이 1인 케이스죠. 곱이 1인 케이스다. 이 케이스의 곱이 1인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제곱을 구하려면 합과 두수의 곱의 합이 필요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a의 세제곱 플러스 3 b의 세제곱은 a 플러스 b의 세제곱 원래는 전부 다 플러스였는데 3이 건너왔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된다. 3만 부호가 반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곱이 1인 케이스니까 이 케이스의 곱이 1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케이스의 곱이 1인 케이스, 이 케이스의 곱이 1인 케이스가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 요거는 그냥 그대로 써놓고 외우면 됩니다. 또 참고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해요. 요 내용이죠. 요 부분을 또 변형하게 되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로 한번 변형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 2를 곱합니다. 2를 곱하면 2A제곱 플러스 2B제곱 플러스 2C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가 되고 여기에 2분의 1을 해주면 됩니다. 2분의 1 해주게 되면 자, 2분의 1. 그 다음에 2A제곱이라는 것은 A제곱을 두 번 더했다는 겁니다. A제곱 더하기 A제곱이 2A제곱 되는 거죠. 2B제곱도 B제곱을 두 번 더했다라고 쓸 수 있는 거죠. 필요로 한다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를 더하는 순서를 달리할 겁니다. A제곱 한번 쓰고요. 2AB 한번 쓰고 B제곱 한번 쓰고 이렇게 쓸 수 있죠. B제곱도 두 개인데 B제곱 한번 쓰고 2BC 한번 쓰고 C제곱 한번 쓰고 C제곱 한번 쓰고 2CA 한번 쓰고 A제곱 한번 쓰고 그럼 A제곱, B제곱, C제곱 두 번씩 다 썼죠. 얘는 완전 제곱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에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으로 변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좀 한번 보시고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는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는 2분의 1에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으로 이렇게 변화가 가능하다. 완전 제곱식으로 변화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뭐 플러스가 하나 된다고 치잖아요.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제곱 뭐 플러스 AB 여기가 마이너스 AB 뭐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이렇게 된다고 치면 여기 둘 다 플러스 됐죠. 이 두 개가 플러스가 되면 되겠습니다. 2분의 1 A-B의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C 플러스 A의 제곱으로 되면 되는 거죠. 여기가 플러스면은 여기도 플러스다. 여기가 플러스면 플러스 된다. 이렇게 변형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수한 경우로 이 경우를 잘 숙지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곱셈공식 변형이니까 연습장에다가 좀 많이 써서 이만큼 부분을 많이 써서 많이 익혀야 되겠어요. 많이 익힌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알겠죠? 많이 써서 많이 익힌 다음에 완전히 익히고 그런 다음에 문제를 접근해야 돼요. 자, 선생님은 다 익혔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27번 25페이지에 27번 보겠습니다. 다 익혔죠? 곱셈공식을 충분히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플러스 B가 지금 합이 3으로 주어졌고요. 곱이 이게 마이너스 2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첫 번째 구하는 것은 A의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얘를 구하는 방법은 일단 합과 곱이 주었으니까 합을 썼어요. 먼저. 그리고 제곱이 있기 때문에 제곱을 써요. A 플러스 B의 제곱이 하게 되면 A의 제곱 플러스 B제곱에다가 플러스 2AB인데 플러스 AB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AB를 하나 빼주게 되면 2AB에서 AB를 빼주게 되면 AB가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얘는 A 플러스 B가 3입니다. 이게 3의 제곱, 곱이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래서 11이 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B분의 A 제곱 더하기 A분의 B 제곱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통분해야 되겠죠. 통분하게 되면 A, B분의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이 되는 거고, 자, 세제곱 공식 이거 변형합니다. 합이 있으니까 합으로 변형하는 거죠. 이게 합으로 변형되죠. A, B분의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3만 보고 반대하겠죠. 변형은 곱은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에 합이 3이니까 3을 3번 곱하면 27이고, 자, 여기가 3이고, 자, 여기가 3입니다. 3. 얘가 마이너스 2입니다. 6, 3, 18이 되겠네요. 18.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45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마이너스 2분의 45. 그 다음 4제곱 공식 보겠습니다. 3번. A의 4제곱 더하기 이 B의 4제곱이라는 것은 우리가 제곱으로 바뀝니다. 우리 요런 내용이 있죠. 동그라미의 제곱 플러스 세모의 제곱이라는 것은 동그라미 플러스 세모의 제곱 마이너스 2 동그라미 세모, 이게 곱셈공식 변형이죠. 근데 이 동그라미 대신에 A 제곱을 생각해 볼게요. A 제곱. 동그라미 대신에 A 제곱 생각하고 세모 대신에 A 제곱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죠. 이게 동그라미가
동그라미가 A 제곱이고 세모가 B 제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플러스 세모의 제곱 마이너스 2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플러스 세모의 제곱. 자, 동그라미 플러스 세모의 제곱 마이너스 2 동그라미 세모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 이 부분 A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다시 변형하면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가 되는 거죠.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그럼 요거를 다시 구해보면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를 통해서 구합니다. 그럼 A 플러스 B가 3이니까 9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플러스 4, 13이 됩니다. 얘는 13의 제곱이 됩니다. 이게 13이니까 13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얘는 AB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전체 제곱은 자, AB의 A제곱 B제곱은 AB의 전체 제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곱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를 제곱하게 되면 플러스 4가 되고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13의 제곱은 169고 여기가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죠. 그래서 161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A 4제곱 더하기 B 4제곱이라는 것은 A 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의 제곱이 되는 거고 A 제곱과 B 제곱을 동그라미 세모로 보고 동그라미 플러스 세모의 제곱은 동그라미 플러스 세모의 제곱 마이너스 2 동그라미 세모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가 동그라미 플러스 세모의 제곱 마이너스 2 동그라미 세모 이렇게 되고 다시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다시 한번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 보는데 A-B를 구하래요. 조심해야 됩니다. A-B. 근데 주어진 조건은 차를 구하는 건데 합이 주어졌는데 차를 구하는 겁니다. 차를 구하는데 이 합과 차의 부호가 반대인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구할 수는 없고요. 이 값의 제곱으로 구합니다. 자,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뭘 구한다고? 제곱을 먼저 구합니다. 제곱을 하게 되면 얘는 합을 이용하여 차를 구하려고 하는 건데 A-B의 제곱이라는 것은 A 플러스 B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AB를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A 플러스 B가 3이죠. 3이고 이게 마이너스 2니까 9 플러스 8이 되고 17인데 이게 답이 아니고 제곱이 17입니다. 그러면 A 마이너스 B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7이 됩니다. 근데 문제의 조건에서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A가 B보다 크게 되면 이런 말이 없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7이 되는 거고 A가 B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뺐기 때문에 양수만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트 17이 정답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가 합을 통하여 차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구한다? 이 제곱으로 이어져 있다. 제곱으로 이어서 차를 구한 다음에 조건이 있으면 조건에 맞는 거에 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는데 A 플러스 B가 1이에요.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은 10일 때 A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얼마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합이 1이고요. 세제곱의 합이 10입니다. 그랬을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 구하면 돼. 그럼 합을 통해서 구하면 되는데 우리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를 하면 돼요. 근데 이 합은 1이기 때문에 요거 1을 쓰면 돼요. 근데 이 곱이 문제입니다. 곱이 없기 때문에 다시 이 식을 통하여 곱을 구하는 거야. 곱을 구할 때 우리가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하냐면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이라는 것은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합이 지금 1이기 때문에 자, 요거는 10이고요. 일단 써볼까요? 10이고 자, 요것은 1이니까 1이 되고 요 곱은 구하자는 거고 합이 1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3AB가 되겠습니다. 이쪽 넘기니까 곱은 AB는 뭐가 나와죠?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3 대입하면 10이 되겠죠. AB는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곱을 구한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3을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3을 들어가요.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값이 나옵니다. 1 플러스 6이 되기 때문에 구하고 싶은 답은 7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것은 A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를 해야 되는데 합이 있죠? 근데 곱이 없겠죠? 그럼 곱이 없기 때문에 이 세제곱 공식을 이용하여 곱을 구합니다.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이라는 것은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인데 이렇게 하면 AB가 나오겠죠. AB를 구한 다음에 들어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해 가죠? 그 다음 31번 보겠습니다. 31번. 아이고. 31번 보겠습니다.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자 4고요. 그 다음에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는 2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ABC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우리가
요 세 개가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세 개 주어졌는데 먼저 처음에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제곱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얘를 구하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요거 있죠. 동그라미의 제곱 더하기 세모의 제곱 더하기 네모의 제곱이라는 것은 동그라미 플러스 세모 플러스 네모의 제곱 마이너스 2 동그라미 세모 플러스 2 마이너스 2로 묶을게요. 동그라미 세모 플러스 세모 네모 플러스 네모 동그라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곱셈 공식이 변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제곱이라는 것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걸 대입하면 돼요. 요게 지금 얼마냐면 4고요. 자, 요게 2이기 때문에 16 마이너스 4 그래서 12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이와 같이 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제곱은 뭐냐? 세제곱이라는 것은 우리가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이라는 것은 얘는 가장 긴 곱셈 공식에서만 나오는 거거든요. 어떤 거냐면 이러고 있죠. 가장 긴 곱셈 공식을 쓰세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그 다음에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ab 이제 좀 중괄호 쓸게요.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를 묶었어요. 마이너스 ca 요거라는 것은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더하기 c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c 그냥 9번 곱셈 공식을 쓴 거죠. 그래서 여기 싹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얘를 구하기 위해서 뭐 구하고자 하는 것을 x로 놓을까요? 그럼 이것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구하면 돼요. 근데 합이 얼마죠? 합이 4죠. 그러니까 제곱의 합은 여기서 구했죠. 12. 두수의 곱의 합은 2라고 구했죠. 그 다음에 세수의 곱은 저 문제에서 조건이 있네요.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다시 한번 써볼게요. 4 여기가 12 빼기 2 12 빼기 2는 10이죠. 여기 곱하기 1이 이어졌고요. 곱하기 10 빼기 2는 곱하기 10 구하고자 하는 x 이게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은 3이 되는 겁니다. 넘기니까 37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제곱의 합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자, 세제곱의 합은 이렇게 곱셈 공식을 쓰고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 3번이 조금 어려운데 3번은 뭐냐면 내보고 싶은 이 a의 제곱 b제곱 b제곱 c제곱 플러스 c제곱 a제곱을 구하는 겁니다. 자, 이 식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가 요 식이 있죠. 동그라미 제곱 더하기 세모 제곱 더하기 네모의 제곱은 동그라미 플러스 세모의 제곱 세모 플러스 네모의 제곱 마이너스 2 동그라미 세모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동그라미 대신에 내가 AB를 집어넣고 BC를 집어넣고 CA를 집어넣어봐요. AB, BC, CA를 집어넣어 봅시다. AB, BC, BC, CA, CA, AB 이렇게 집어넣어 봅시다. 그럼 다시 한번 써볼게요, 쌤이. 써보면 여기서 AB의 제곱이라는 것은 A제곱, B제곱 더하기 B제곱, C제곱이라는 것 더하기 C제곱, A제곱이라는 것은 요거라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 AB 플러스 BC 플러스 CA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2AB 쭉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A 하나, B 두 개, C 하나, B 하나, C 두 개, A 하나, C 하나, A 두 개, B 하나이기 때문에 A, B, C가 골고루 하나씩 들어있어요. 그걸 하나 묶어내요. 묶어내게 되면 여기에서 A가 하나 남고 여기서 B 하나 남고 여기서 C 하나 남아요. 이렇게 해서 변형되는 게 곱셈 공식이 변형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볼까요? 자, 이 식을 구하려면 우리가 원래는 요거죠. 동그라미 플러스 세모 플러스 네모의 제곱이라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걸 구하려면 똑같은 방법을 위해서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 AB를 A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AB 플러스 BC 플러스 CA의 제곱 마이너스 2 ABC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는 얼마냐? 여기 있죠. 요거는 2가 되겠습니다. 2. 자, 2가 되는 거고 그럼 2의 제곱이면 4. 그다음 ABC는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고 합은 얼마냐면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플러스 8이 되겠습니다. 플러스 8. 따라서 이거 얼마냐면
이것은 1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네요. 자, 우리가 이 문제는 요거를 잘해야 되겠어요. 이거 A 동그라미 플러스 동그라미 제곱 플러스 세모의 제곱 더하기 네모의 제곱이라는 것은 동그라미 플러스 세모 플러스 네모의 제곱 마이너스 2 동그라미 세모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가 A, B, B, C, C를 집어넣으면 이런 식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식. A 제곱 B 제곱 플러스 B 제곱 C 제곱 플러스 C 제곱 A 제곱이라는 것은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제곱 마이너스 2ABC A 플러스 B 이렇게 전개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게 되고요. 33번 보겠습니다. 조금 어렵죠? 연습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33번은 뭐냐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자, 1입니다. 그 다음에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 제곱은 9고요. A, B, C가 마이너스 3입니다. 이 세 개를 통하여 자, 요걸 구하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더하기 C의 세제곱. 이게 세제곱 공식은 딱 9번 공식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럼 9번 공식을 써놓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9번 공식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되는 겁니다. 얘는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더하기 C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C가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보면 이 합이 1이죠. 합이 1이고 그 다음에 제곱의 합은 9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4가 되죠. 자, 구하고자 하는 거 x로 놓을게요. 그럼 이거 x를 구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없습니다. 이거 마이너스로 묶으면 AB, 자, 마이너스로 묶으면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없습니다.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 변형을 한번 쓰면 되는데 이 두 개를 통하여 우리는 변형을 할 수가 있죠. 이 고부구역에서. 그리고 요거 공식 기억나요?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라는 것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AB BC CA가 되는 거죠. 그럼 요걸 구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걸 구하기 위해서. 얘가 지금 9가 되는 거고 얘는 얼마냐면 1이기 때문에 9는 1 마이너스 2 A라고 놓을까요? A가 되겠습니다. 그럼 2A는 마이너스 8이 돼서 A는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값이 마이너스 4라는 거 구했죠? 그럼 이게 마이너스 4가 되는 겁니다. 이게 마이너스 4, 이게 마이너스 4가 돼요.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마이너스 4가 되기 때문에 자, 여기는 뭐가 된다고? 마이너스 4가 되니까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플러스 4라고 되겠습니다. 플러스 4 이렇게 해서 1 곱하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1 곱하기 9 플러스 4 그러는 거죠. 그럼 13 여기는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니까 얘는 13은 x 곱하기 1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x는 얼마다? 1이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세제곱의 합을 구하려면 이와 같이 식을 써놓고 판단하면 되는데 등장인물이 총 5놈이죠. 여기 합과 제곱의 합과 곱의 합과 세수의 합과 그다음 세제곱의 합과 그 다음에 세수의 곱이 있죠. 이 5놈을 구해야 되는데 3놈이 주어졌으면 4놈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한 이 두 개를 통하여 우리가 먼저 이 곱의 합을 구한 다음에 들어가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35 보면 x 플러스 x분의 1은 3이고요. 단 x가 0과 1 사이에 있는 수입니다. 자, 1번 x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분의 1을 구하래요. 자, 얘를 구하려고 한다면 변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ab는 1이죠. 이걸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3이기 때문에 3의 제곱하면 9 마이너스 2는 7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x의 세제곱 더하기 x의 세제곱분의 1은 뭐냐 물어본 겁니다. 그럼 얘는 x 플러스 x분의 1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1이고 x 플러스 x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요거는 3이 되는 거니까 3의 세제곱이면 27, 3, 3은 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8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3을 대입하면 되겠죠. 다음 세 번째 x 마이너스 x분의 1은 뭐냐? 우리가 합을 통하여 차를 구하는 방법은 직접적으로 구할 수 없으니까 뭐로 구한다고? 제곱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제곱. 제곱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곱이라는 것은 얘는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얘가 x제곱분의 1은 똑같죠. 그런데 마이너스 2인데 플러스 2에다가 무엇을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되면 마이너스 4가 되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4. 요거 3이니까 3의 제곱하면 9 빼기 4는 7이 되겠습니다. 7. 7인데 제곱이 7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제곱을 떼게 되면 이 제곱이죠. 제곱이 7이니까 제곱을 떼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입니다. 이 중에서 조건이 있습니다. x가 0과 1 사이에요. 우리가 x가 0과 1 사이에 애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애를 x라 놓으면, 예를 들어서 2분의 1을 x라 놓으면 얘 역수 x분의 1은 1이 가는 겁니다. 2로. 여기 0과 1 사이에 있는 애를 역수를 취하게 되면 1보다 큰 애로 가고요. 1보다 큰 애를 역수 취하게 되면 0과 1 사이로 갑니다. 그러니까 x가 여기 있고 x분의 1이 여기 있기 때문에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뺀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음수가 나와야 됩니다. 음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루트 7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루트 7이 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조건이 없으면 둘 다 답이 되는 거죠. 네. 자, 두수의 곱이 1인 케이스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 다음 37번 보겠습니다. 자, 건너비가 64고요. 모든 모서리 합이 40일 때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자, 요 세 변의 길이를 A, B, C를 잡을게요. 문제에서 건너비가 64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모서리 합이, 모든 모서리의 합이 40일 때 대각선의 길이는 얼마니 물어보고 있습니다. 길이 얼마니 물어본 겁니다. 일단은 대각선의 길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를 관통하는 거죠. 이렇게 관통해서 이렇게. 그럼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하면 되겠죠? 우리 요거를 구한 다음에 요걸 구하게 되면 요 피타고라스를 쓰면 됩니다. 쓰게 되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되는 겁니다.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또 피타고라스를 쓰면 되겠습니다. 피타고라스 쓰게 되면 요거의 제곱하면 a제곱 b제곱 되는 거고 요거 제곱하면 c제곱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루트 씌우면 돼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되는 겁니다. 아,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제곱을 하면 됩니다. 그럼 요 안에 있는 값을 구하려고 들어가면 되겠네. 자, 건널비가 64라는 건 뭐냐면 건널비는 일단 AB짜리가 여기가 바닥이 AB죠. AB. 이 바닥면이 두 개 있죠. 똑같은 넓이가 두 개 있거든요. 그 다음에 BC짜리도 여기 두 개 있고요. 그 다음에 CA짜리도 앞뒤로 두 개 있는 거죠. 그래서 건널비라는 것은 두 개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64라는 거예요. 2로 나누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죠? 2로 나누게 되면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는 3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모든 모서리 합이라는 것은 A가 하나, 둘, 셋, 네 개 있고 B도 하나, 둘, 셋, 네 개 있고 C도 하나, 둘, 셋, 네 개 있는 거죠. 그럼 네 개의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게 총 이게 더하게 되면 우리가 얼마다? 40이기 때문에 역시 4로 나누게 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다? 1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 제곱을 구하고 싶은데 얘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 합은 얼마냐면 합이 지금 10이죠. 10이니까 10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곱의 합은 얼마죠? 32가 들어가는 겁니다. 64가 됩니다. 그래서 얼마다? 36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36이에요. 이 값이 36. 루트를 씌워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은 6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다시 한번 보면 건널비는 이렇게 두 배의 A, B, B, C, C라고 할 수 있고요. 모든 모서리가 총 하나당 4개씩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된다. 그래서 이 곱셈 공식의 변형을 통하여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곱셈 공식의 변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